자, 주제통합 5번 해설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통합 5에는 누구? 한비자라는 사람에 대한 사상이 나와 있습니다. 한비자가 어떻게 나라를 통치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느냐. 자, 일단은 한비자는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국의 춘추시대나 전국시대에 굉장히 많은 사상가들이 등장하죠. 이들을 제자백가라고 얘기하죠. 상당히 많은 사상가들이 등장을 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춘추전국시대가 바로 중국의 극심한 혼란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들이 전쟁하고 싸우고 중국이 분열된 혼란기였기 때문에 이 당시에 어떻게 하면 이 혼란을 잠재우고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통치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등장해서 자기들의 의견을 펼쳤어요. 뭐 맹자, 공자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비자, 그다음에 뭐 노자, 뭐 도가, 뭐 법가, 뭐 엄청나게 이것저것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 학파들 이런 것들이. 자, 그 중에서 바로 이 한비자는 전국시대의 사상가로서 우리가 흔히 법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유가라고 얘기하면은 유교를 주장한 공자나 맹자를 주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가라고 하는 요쪽은 이 무의자연, 즉 노자를 또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흔히 법가 계열이다, 이 법가의 학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법가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는 사람이 바로 한비자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전국시대의 수많은 사상가들의 일원으로 법을 통해 나라를 다스릴 것을 주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법가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이 사람은 강력한 법을 통한 통제를 중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통한 통제는 딱 봐도 뭐랑 다르냐면은 유교하고 굉장히 추구하는 바가 달라요. 유교는 공자맹자는 특히 성선설을 굉장히 믿고 있죠. 인간의 본성은 굉장히 선하고 인간의 본성은 어떤 어진 그런 측면이 있다. 자, 그래서 유교에서는 인의를 권장하거든요. 자, 인의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알아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잘 교육하고 가르치고 해가지고 본인들의 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선한 본성을 잘 발휘해가지고 사회를 안정시키는 그런 거를 인의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교의 인의는 약간 강제성이 없고 사람들을 믿는 거야. 너희들 잘할 수 있지? 잘해보자. 이렇게 약간 그 교화하는 그런 느낌인데, 사실 그 이 유교의 인의는요, 한비자가 보기에는 거의 뭐 지도자한테는 공자급, 그리고 백성들한테는 공자 제자급을 기대하는 거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 말은 뭐냐면 한비자는 굉장히 인간을 사회를 현실적으로 바라봤어요. 현실적으로. 이 유교가 무언가 이상적으로 사회를 바라봤다면 한비자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바라봤어. 그러면서 인간은 이기심에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무언가 굳이 성선설로 분류하자면은 성악설에 더 가까운 인간의 이기심을 더 강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너 잘해보자, 이렇게 가만히 니들 본성대로 잘해봐 놔두면 본성은 이기적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확 휘어잡아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죠. 물론 평화로울 때는 야, 니들 우리 잘해보자, 이런 식으로 유교에서 추구하는 자연스러운 의를 지키고 인을 지키는 것을 장려할 수 있지만, 특히 전국시대 같이 이 국가의 위험, 이 사회 혼란기에는 무언가 강력한 법을 통해서 처벌해서 국가 질서를 바로잡아야 된다고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비자 하면은 빠질 수 없는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강력한 법의 제정이야. 한비자는 부국강병, 이 나라가 아주 부해지고 강해지는 것을 목표로 법치를 실현하는 것이 여러 나라들이 패권을 다투던 춘추 전국시대와 같은 혼란기에 맞는 현실적인 통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일문단 정리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한비자는 무언가 유교와 대비되는 그런 주장으로서 인간의 이기심 을 전제했기 때문에 강력한 법을 통해서 다스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올바른 통치 방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자, 한비자는 한비자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그런 통치 이론을 구체화시켰습니다. 이 책에서 한비자는 노자의 도덕경을 자주 인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노자는 그냥 가만히 무의자연, 가만히 자연이 흘러가는 대로 가만히 있어라, 뭐 하려고 하지 말아라, 약간 이런 느낌인데, 한비자랑 노자랑 좀 부딪혀치는 부분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한비자는 노자의 아이디어를 많이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노자는 세계를 근원적 자연 질서인 도에 따라 사는 것을 바람직한 삶이라고 여겼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도는 이 자연의 그냥 질서야. 이 세계의 근본적 질서가 바로 도야. 여기에 따라 살아야 된다. 자, 이것 때문에 뭐가 끌어지느냐? 통치자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이끌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 근데 니네가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아까 법으로 휘어잡으라고 했잖아. 근데 법으로 휘어잡으라고 한 거는 악행을 처벌함으로써 국가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얘기한 거고, 무슨 백성들이 일을 하는 것까지 국가가 다 통제하라고 하는 그런 사상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상적인 것은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일을 잘하는 거야. 다만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는 이런 사회를 무언가 조직하거나 유지할 때 법이라고 하는 도구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얘기한 것뿐입니다. 알겠어? 자, 한비자의 통치로는요, 누구나 부, 고귀함, 장수 이런 것들을 원하지만 현실에서는 빈곤하고 비천하고 죽음 같은 것들을 피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있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지 말고 노자의 도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즉, 무언가 우리를 둘러싼 근원적 질서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우리를 둘러싼 그런 질서에 순종해라. 도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물론, 자, 그리고 여기서 오답 나올 수 있는 거, 한비자는 인간의 이타심을 부정했다, 아예 부정했다? No! 인간은 이타심도 있기는 있다. 그래서 완전히 사악하진 않다. 하지만 이기적이다. 그럼 중요한 게 뭐겠어? 이타심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해? 아니면 결론적으로는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게 중요해? 뒤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잖아요. 인간은 약간의 이기심도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이기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기적인 인간은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일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처벌을 두려워하죠. 따라서 통치자는 소수의 사람, 착한 사람, 이미 이 의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덕치, 이 덕치가 바로 유교의 방식이란 말이야. 덕을 통해서 이 군주가 착한 모습을 보여주면 거기에 감동해가지고 백성들이 거기 따르는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는 소수의 사람들밖에 효과가 없어. 왜냐? 대부분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처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는 방법을 마련한다. 다수의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는 방법이 뭐야? 법을 통한 통치라는 거죠. 자, 한비자는 유교에 대한 자기 비판이 작은 국가를 유지하라고 강조한 노자의 생각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 자, 노자랑 또 유사점이 하나 더 있네요. 노자는 나라가 너무 커지는 거를 좀 경계했거든요. 자, 이는 국가의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라기보다는 통치자가 미치는 영향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생각해보면 한비자는 국가 권력자인 통치자의 지배를 굉장히 중요시하죠. 통치자가 법으로서 강력하게 다스리는 나라를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나라가 너무나 대규모면 왕이 통치자가 미치는 영향력에 당연히 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나라가 크면 클수록 법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자기 생각이 작은 국가를 추구한 노자의 생각과 뭔가 통하는 측면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란 말이야. 알겠어? 노자 봐라. 국가를 너무 크게 만들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 생각도 그렇다. 뭐 내 생각이 그게 뭐 국가를 작게 만들어야 된다기보다는 통치자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통치자가 미치는 영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내 아이디어랑 뭔가 통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자, 한비자는요, 통치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얘기했어요. 통치자는요, 자연적이면서도 동시에 명시적인 법 또는 지위나 인맥과 상관없이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을 마련하고, 자, 그러니까 자연적이면서도 명시적이고요, 지위나 인맥과 상관없이 평등한 법을 마련해야 돼. 일단 통치자의 가장 처음 할 일이 뭐야? 법을 제대로 마련하는 거죠. 처벌하고 운영을 막을 수 있다. 비효율적인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통치자는 미리 예방해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이익에 집착하면 안 되고 탐욕에 빠져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쾌락을 추구해서도 안 된다 라고 얘기했죠. 아니, 통치자가 뭐 거의 신이어야 되는 거야? 근데 어쨌든 한비자는 통치자가 권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법을 통해서 제정해서 통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무언가 굉장히 엄격한 생활이 요구되는 거죠. 굉장히 이 앞을 내다보는 지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욕심을 부려서도 안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한비자는 통치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허정을 강조했대요. 허랑 정이 따르죠. 허는 뭐야? 비우는 것. 허공처럼 비어있다. 정은 뭐야? 고요한 것. 그러면 노자의 허정은 한마디로 비우고 고요해라.
통치자가 마음을 텅 비우면 이게 바로 비우는 거겠죠. 고독한 지위에서도 실제의 정황들을 알 수 있다. 즉 마음을 비워라. 욕심과 인맥과 이런 것들을 비워라. 그래야 객관적으로 세상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통치자는 고요해야 된다. 말을 하면 안 된다. 자기가 바라는 거를 밖으로 드러내면 안 된다. 가만히 무게를 잡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두렵죠? 자발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지. 아까 백성들의 자발성 강조했었죠? 법으로 통치하는 거하고 백성들의 자발성을 강조하는 거하고 상충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케이? 또한 한비자는 통치자가 신하에게 벌의 상이나 벌의 집행 권한을 부여서는 안 되고 신하들의 직무 범위를 엄격히 규정하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사상은 법가사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절대적 권력을 쥐고자 했던 군주 누굽니까? 바로 진시황이죠. 진시황이 제일 존경했던 인물 중에 하나 한비자잖아. 그래서 어떤 중앙 집권적인 왕국, 어떤 독재 정권을 이루는 그런 사상적인 기틀이 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한비자를 정리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인간은 이기적이다. 따라서 그냥 유교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면 안 된다. 뭔가 법으로서 확실하게 통치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도가 중요하다. 자기 도에 맞게 살아야 된다.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고 도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통치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법을 마련해야 되고 평등해야 되고 이익에 집착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마음을 비우고 고요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가를 통치하는 방법 그리고 통치자에게 요구되는 덕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가지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나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키아벨리 군주론 유명한 책이죠. 자, 군주론에 드러난 마키아벨리의 통치론은 국가의 유지나 발전을 위해서는 완전 독재도 상관없고 막 약간 이런 빡센 그런 국가주의적인 정치 철학으로 이해돼서 혹평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나 이런 인권보다는 너무나 국가를 강조하는 이제 그런 철학으로 이해되기도 하죠. 하지만 또 그의 통치론을 인간 중심적인 시각이 또 들어있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군주론에 신을 대체할 수 있는 인간의 실천 능력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다고 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또 이렇게 또 옹호하는 그런 시각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면 나오겠죠. 자, 마키아벨리는 군주를 신을 대리하는 인간으로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이 군주는 신을 대신해서 현실 세계에서 행위하는 존재다. 그러면서 이 군주는 모든 것의 원천인 거야. 아이고, 마키아벨리에게 있어서 군주의 역량이란 신에 의해 부여된 거야. 그러니까 군주란 신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군주는 신에 의해서 비범함이 부여됐습니다. 따라서 마음대로 개조할 수 없고요. 군주는 오직 운명과만 대립적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군주는 다른 인간 따위랑 대립적 관계에 있지 않아. 오케이? 군주라고 하는 신의 대리자, 절대적 존재에게 맞설 수 있는 것은 운명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군주는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운명과 대결해서 국가를 유지하고 문화적인 질서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운명이라는 걸 뭘 얘기하는 거겠어? 나라의 어떤 운명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군주가 왕이 됐어. 야, 이 군주와 맞설 수 있는 어떤 인간이나 다른 제도나 이런 요소 있어 없어? 인간적인 요소는 맞설 수가 없어. 그 대신에 바로 운명이라는 것, 이 나라의 운명,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흥할 것이다, 전쟁에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결과 있잖아. 그것과만 군주가 싸우면 된다는 거예요. 군주가 국가의 이익을 잘 예측하면 운명을 극복할 수 있고 망할 운명도 극복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운명이 굴복하게 되면서 나라가 망한다 이거지. 따라서 군주는 시대 상황에 적합하게 대처하여 운명을 극복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맡은 신의 대리자이자 최고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쓴 데는 약간의 그 군주에 대한 아부성, 군주에게 아부하는 그런 약간의 그 목적도 있었죠. 여러분들 뭐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군주에게 필요한 자세, 굉장히 비슷한 얘기 나오죠. 아까도 그 통치자에게 필요한 자세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나옵니다. 그는 인간을 누구나 자기를 위하고자 하는 욕구, 요게 바로 뭐냐면 아까 나왔던 주구 누굽니까? 저 한비자 선생님의 말에 따르면 이게 바로 이기심이죠. 그러면서
통치자의 유덕함으로 인해 발생한 비참한 사건들을 통해서. 자, 그러면 이 마키아벨리는 유덕함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너무 그 덕치 이거 별로 안 좋아해. 너무 인자로운 군주를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야. 군주가 너무 인자를 베풀면은 비참한 사건들이 생긴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누군가 자기가 너무 인간적으로 좀 너무 뛰어나고 너무 인품이 좋고 너무 사람들을 위하고 너무 착한 군주는 비참한 역사적 사건들을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자, 군주가 통치자로서 이 미덕을 멀리할 수는 없죠. 이 미덕이라고 하는 것은 군주가 지켜야 되는 당연히 그런 덕을 얘기하는 걸 거 아니야. 근데 미덕을 너무 멀리하면 안 되겠지만 세상은 미덕을 소유하지 않은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유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방법을 마련해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미덕을 멀리하면 안 된다는 거. 하지만 덕만이 다가 아니라 확실한 방법을 취해야 된다는 거.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이 더 강조되는 거예요? 후자가 훨씬 더 강조되는 거지. 어느 정도의 미덕은 필요하겠으나 하지만 그 덕으로서 정치를 다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확실한 방법이 뭐냐? 법이다. 공통점이 많죠, 한비자랑. 강력한 법을 옹호하고 있어요. 자, 법은요, 군주가 신을 대리한다는 것만으로 언제나 정당화된다. 이거 약간 에바세바 참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약간 독재 정권, 그러니까 독재자가 마음대로 독재하는 것에 씨앗이 되는 사상이 될 가능성이 살짝 있죠. 위험성이 살짝 있죠. 아니, 이 군주가 법을 제정하면 군주는 신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언제나 정당화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군주는 정당하지 않은 법을 제정할 수가 없어. 왜? 군주 자체가 정당성이니까. 나아가 그는 군주가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것도 두려워하면 안 된다. 법을 넘어서서라도 심지어는 그런 어떤 권무술수, 어떤 음모와 무력까지도 쓸 수 있어야 된다. 굉장히 빡세고 현실적이죠. 마키아벨리의 사상이 어떤지를 쭉 보시면서 이 뉘앙스를 알아들어야 돼요. 무엇을 추구했는지. 딱 봐봐. 봐봐. 군주는 신의 대리자다. 인간은 이기적이다. 따라 강력한 법을 제정해야 된다. 그리고 군주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할 수 있다. 자, 전쟁이 제일의 임무다라고 얘기하죠. 또 창작 배경 역시 당연히 마키아벨리의 군주론도 막 평화로운 시대에 창작된 건 아닌 것 같죠. 군주는 이 군주가 이 군사 업무를 게을리하면 권력을 잃게 된다. 군사 훈련 같은 위험 상황에 항상 대비해야 된다. 오케이? 자, 가혹한 처벌이 필요할 때는 그 집행은 야씨 이거 처벌이 필요하면 그거는 신한테 맡겨?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바와 원하지 않는 바를 또 그 분명히 하여야 된다. 그리고 신하들이 군주한테 왕한테 조언을 해주잖아. 근데 이들도 결국 자기 이해관계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자기 뜻과 일치하지 않는 조언은 강력하게 저지해야 된다. 어우 빡세.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딱 봐도 거부감이 들죠? 그 이유가 뭐야? 이 마키아벨리는 사실은 현대 민주사회에서 추구하는 가치랑은 살짝 거리가 있는 그런 통치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무언가 추상적인 정치론이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이고 무언가 굉장히 그 실천적인 그런 어떤 통치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나름 실용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마키아벨리의 의의와 또 한계까지 약간의 뭐랄까 드러내면서 한계라고 할 수 있을까? 현대 관점에서 보면 거리가 멀다. 이걸 한계라고 하긴 좀 그렇고 현대와 좀 감성이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의의가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뉘앙스를 느끼는 게 중요해요. 어떤 주장을 하는지 그 뉘앙스를 느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나를 해결을 했습니다.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가는 나와 달리 특정 학문적 가치를 설명하고 뭐 한비자라는 책에 학문적 가치가 설명되었는가 잘 모르겠고요. 심지어는 거기 언급된 학자들의 이론 열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뭐 너무 쉽게 아님을 알 수 있고요. 가가 일단 아니죠. 나는 가와 달리. 그럼 나부터 나에 대해서 봅시다. 특정 학자의 통치론을 옹호하는 입장을 제시하고 그 입장을 반박하는 학자? 특정 학자의 통치론을 옹호하는 입장은 예를 들어서 뭐 옹호하는 입장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정치 철학을 평가하는 시각 아니면 뭐 이런 거 현실적인 통치론을 제시했다 뭐 이런 부분일 텐데 거기에 대한 반박은 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박이 드러나지 않죠. 3번 나는 가와 달리 특정 학자의 정치 철학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제시하고 이 학자의 이거 답 3번인 것 같네요.
자, 일단은 그 가에는 뭐 한비자에 대한 찬반 같은 게 없잖아. 근데 여기 보면은 혹평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했으나 다시 거론한 다음에 또 다른 시각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반된 평가를 제시했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돼야 되겠죠. 한비자는 국가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규모를 줄여야 된다고 얘기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답이 2번이네. 도에 따르는 삶을 바람직하게 여기는 노자의 생각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도를 중요시했죠. 뭐 비효율적이다도 바람스럽다? 바람직하다? 좀 이상하죠. 뭐 군주를 처벌할 수는 없지. 군주가 왜 처벌당합니까? 설득하면 안 돼요. 오케이? 이건 뭐 쫓아버려야 된다고 얘기했나? 뭐라고 얘기했죠? 이게 안 맞으면 일치하지 않는 거는 저지해야 된다고 얘기했지 설득해야 된다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너 닥쳐! 이래야지. 내 말 좀 들어볼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기억미음을 모르겠는데 근데 그냥 한번 풀어볼까요? 유교에서 강조하는 걸 실현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거 한비자의 생각일 것 같은데 왜냐면 인, 의나 덕치 이런 거 좀 약간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야. 이건 모르겠고 야, 이 딱 봐도 3번 같은데요? 군주를 신의 대리인으로만 규정하지 않고 다수의 인간을 대표하는 존재로 규정했다? 그런 얘기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 디귿이 어디였죠? 인간 중심적 시각을 담은 정치 철학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이것이 근데 일단은 틀린 게 신에 의해서 부여된 것이고 운명과는 대립적 관계가 있고 이런 얘기를 했지 이 군주가 또 대다수의 사람들을 또 대표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그런 얘기한 적이 전혀 없단 말이야. 알겠어? 뭐 여기서 뭐 인간 중심적 시간을 담았다는 거는 무언가 좀 현실적이고 약간 이런 의의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통치론을 제시했다 뭐 이 정도의 의의를 얘기하는 거지 뭐 이게 군주가 인간들을 대표한다 사람들을 대표한다 이렇게 해석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4번 대화 악행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야 된다. 선행을 권장하는 건 유교에서 하는 일이죠. 이거 반대했습니다. 자 통치자에 의해만 부여되고 법은 무조건 타당하다. 맞죠?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되고 악행에 대한 처벌은 국가 운영 방식까지 아우러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한 적 있죠. 근데 이거 마키아벨리는 법에 의지하지 않고도 처벌해야 된다. 그러니까 더 빡세죠. 자 통치자는 처벌을 신하에게 맡겨 덕을 잊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게 차이점이었죠. 아까 한비자는 뭐라고 했냐면 형벌을 해야 될 때 그 형벌의 집행을 신하한테 넘겨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한비자에서는요 이 통치자가 신하에게 벌의 집행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나름 중요한 차이점이고 따라서 답이 5번 이렇게 풀어줘야 되겠네요. 마지막 문제 가볼까요? 관을 짜는 목수는 사람들이 일찍 죽기를 바란다. 목수가 악당까지는 아니고 다만 자기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죽음을 기다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을 짜는 목수가 뭐 악당인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다. 이거는 뭐 한비자나 마키아벨리나 다 동의할 수 있겠죠. 인간의 이기심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A가 잠깐만 관련지어 A를 가와 관련지어 얘기한다. 그렇지 이기심 그러니까 이 사악함까지는 아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그다음에 2번 관을 짜는 목수가 일찍 바란다는 것은 자기를 위하고자 하는 욕구. 그렇지. 이 자기를 위하고자 하는 욕구가 바로 이기심에 해당되는 그 비슷한 내용이었죠. 구멍을 메워 B 가볼게. 구멍을 메우고 굴뚝을 진흙으로 발라야 홍수나 화재가 없다. 큰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국가의 일을 살펴낸다라고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비유적으로 충분히 B처럼 표현할 수 있겠죠. 위험 상황을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러니까 위험 상황. 요게 위험 상황이잖아. 요게 위험 상황이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미리미리 대처를 해야 되겠죠. 그럼 5번밖에 안 될 텐데 바퀴통이 텅 비어 있어서 수레바퀴가 움직인다는 것은 자기의 뜻을 확고히 드러내는 이게 이미 틀렸잖아. 이 확고히 드러내는 다양한 법을 시행해야만 확고히 드러내라고 얘기한 적 없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정을 지켜라라고 있어. 정을 지켜라. 정을 지키라는 건 뭐냐면 고요하라는 거잖아.
자기가 바라는 걸 오히려 드러내지 말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확실히 드러낸다라고 하는 이게 이미 틀린 거죠. 한비자는 마치 수레바퀴의 빈 부분, 수레바퀴의 텅 빈 공간이 수레를 움직이는 기원이듯이 이 군주는 비어있고 드러내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뜻을 확고히 드러낸다라고 하는 요 선지는 이미 가의 생각과는 거리가 먼 그런 선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여기서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